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지금 2시 지금 1분, 2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5분부터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과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겁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나요? 어제처럼 추운가요? 추워요. 추워요 아직까지요? 누나야 지금. 눈도 와요? 안 한다. 그래요? 많이는 아닌데. 눈이 좀 많이 와야 원래 풍년 든다며요? 오늘 동구의회 도시발전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유휴 공업지역 공간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토론회 진행 순서는 국민 의뢰, 내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후 잠시 사진 촬영을 가진 후 발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구의회 도시발전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과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 김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 원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된 대변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그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영주공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김선욱 회장님이시죠? 네, 김선욱 회장님, 최양준, 차순자, 서정우, 손정임, 한영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해양감시단의 물류단장님 박용화 단장님, 그리고 감시협의회 홍강시 회장님, 그리고 화수화평에서 4분 참석하셨는데요. 함원아, 신기호, 이경숙, 전상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림동 풍리와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14분 참석하셨는데요. 신옥준, 정봉선, 이호찬, 이춘경, 이승수, 임순희, 김경미, 강범순 우리 그 회장님도 이사장님 참석하셨네요. 신협. 예. 그리고 임순희, 권영숙, 권우숙, 박예순, 김영숙 분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공석송님, 김은성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회장님이신 이정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림 삼동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박영애 우리 전 시의원님이자 박사님 참석하셨고요. 허중식 국회의원, 비서실장 이찬성님 참석하셨고요. 중부일부에서 최규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이동욱 회장님 잠깐 일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영애 전 시의원님도 잠깐 일어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네, 홍광시 회장님도 일어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 우리 강범수 이사님 잠깐만 일어서 얼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미처 명단이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는데요. 제가 성함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내빈이고 우리 동구 주민이 우리 동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나인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장수진 복지환경 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 오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구 만석동 주민자치회장님 이현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구 송림 풍림아이언 아파트 전을룡 입주자 대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장동민 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동구청에서도 동구청 안전도시국 남상용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차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은 금일 토론회 취지를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제가 사회도 맡고 자장도 맡고 개회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지부 장구 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 의원 최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과 관심을 가지고 동구 유휴공업지역 공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구는 도시 면적 가운데 공업지역이 대부분을 약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 도시발전 방향과 동구 유휴공업지역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터놓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구 유휴공업 부지 중에 분할 매각이 추진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여 주민들의 거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청이 유유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의 기금과 예산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유옥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장 유옥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인 동구 유휴공업지역 공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 발전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최훈 의원님과 귀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우리 동구의 현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구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유휴공업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구는 오랜 산업 역사를 지닌 지역으로 그동안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시 비전이 필요합니다. 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는 더 나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것을 큰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발제와 의원님 및 지역 주민들의 토론 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옥 부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인천 교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인천 교원 총연합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인천시 자원봉사 센터장이신가요? 예, 이신 이대영 센터장님 나오셨네요. 예. 네,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님, 예,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입춘이 이제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매서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동구의 유유공업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의 땅덩어리가 7.564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거 지역이 한 32% 정도 되고 공업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한 50%가 좀 넘고 그리고 또 상업 지역이 한 6% 그리고 또 녹지 공간이 11.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신도시, 송도 신도시나 뭐 청라 이런 곳에 비해서 녹지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공업 지역이 공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한 부위가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 친화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민 친화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인천 전역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송림플라자 쇼핑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 방안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좀 더 주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주민과의 대화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송림 6동 주민들께서도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찜질방 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뭐 목욕탕 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무슨 뭐 주민행복센터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좀 만들자는 분도 계시고 허물고 뭐 녹지를 만들자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오픈마인드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회가 좀 더 논의가 좀 많이 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돼서 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축사나 격려사나 인사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 건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략 세어봤는데 6번에서 7번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구청장님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반드시 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겠지만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청장님의 고민이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그게 동구의 고민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구청장님 고민 빨리 풀릴 수 있게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인천 대우 아파트에서 오셨는데요. 부용설 회장님이시죠? 잠깐만 일어서주시죠. 부용설. 예,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구에서 오셨는데요. 박길성 경영자문위원인데 부천도시공사인데 중구에 사세요. 예. 그리고 풍림아이언 그 주민대표 박금정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가 이제 그 먼저 끝나고 사진을 찍으면은 또 먼저 이제 이탈하시는 분도 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하고 다음 뭐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그 내빈과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모두 나와서 여기서 앞에서 한번 사진 찍죠. 나와주세요. 네. 앞쪽으로 나와세요. 네. 뭐 나오실 분 나오시면 돼요. 모두 나오시니 모두는 안 나오시니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유롭게. 네. 나오세요. 부총장님 당연히 나오셔야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나오시죠. 왜안 나와? 나오세요.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선생님, 또 넘어가 주세요. 아니, 뭐 반대편으로. 네. 하나, 둘, 셋. 하나만 다시 찍을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부총장님 발동 해주세요. 우리 화이팅해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공부 화이팅! 화이팅! 네, 잠시 안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고요. 구청장님과 그리고 유혹부장님은 일정 관계상 먼저 이석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앉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이석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니까. 네. 자, 우리 저희 사진 촬영 앞에서 좀 해주세요. 앞에서 한번 사진 촬영해 주세요. 앞에서 전부 다 나오게 관광렌즈로.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뒤에 얼굴 안 가리게끔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유혹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오시는데. 네,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동구의 또 현안 문제가 그것도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발제와 수정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님 모셔서 인천 동구 녹지공간 현황과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회는 지금 그 영상이 지금 두 분이 촬영하고 계세요. 우리 그 동구의회에서 우리 유영우 주사님이 촬영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애녹부흥 TV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 예정입니다. 부장님 왜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인수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불을 꺼야 되겠다. 이분 지금 카메라 잘 당기죠? 더 조심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나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송림프라자와 관련해서 유휴공업지역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지난 여름에 구의회 오수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의원님들이 이 동구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했을 때 녹지 관련된 부분,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먼저 일깨워 주셔가지고요. 제가 여름에 저희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동구의 녹지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구의 어떤 녹지 공간 또는 뭐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걸 끝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겨울이 됐는데 이제 이 송림프라자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동구의 그 녹지 공간의 문제를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래서 주민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 동구의 녹지가 뭐가 문제냐,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먼저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부처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구에 굉장히 많은 공업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까지 아마 담아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천시는 사실 공원 녹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다른 대도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1인당 공원 면적도 타 도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동구가 문제겠죠. 동구는 아시겠지만 중구에서도 약간 이렇게 밀려나 있고 또 나중에 서구나 이런 걸 다 떼어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된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사람들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공업지역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아마 지금의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 녹지, 공원 및 녹지가 굉장히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지 조성률은 개소 대비 70.5%,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뭐 75%가 완충 녹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완충 녹지란 거는 이제 용도 간의 버퍼 역할을 하는 서로 막아줄 수 있는 좀 이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공간이 동구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녹지보다는 다른 시설과의 어떤 격리를 하기 위한 녹지의 목표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됐고요. 그러니까 연결 녹지라고 해서 도시 내 공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구의 공원 대표적인 공원이 뭐뭐 있나요? 아시는 공원들 뭐 있을까요? 화도진 공원이요, 송영길림공원, 인천교의 그 유수지 있는 부분,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공원들을 가실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공원이라는 게 그 장소를 방문할 때 되도록 내가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안락하게 길을 걷다 보면 공원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송도나 뭐 새로 생긴 청라나 이런 데 새로 생긴 도시를 가보면 자연스럽게 집 앞에서 나왔을 때 화단을 만나고요.
화단에서 산책로를 만나게 되고 산책로에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큰 공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녹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녹지라는 것도 반드시 네트워크,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을 지어야 된다. 공원을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공원을 그냥 지루한 길을 건너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원이 굉장히 나와 이렇게 밀접하게 위치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 녹지가 굉장히 적다는 건 그만큼 공원이 약간 독립적으로 뭐 소외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구대 녹지는 말씀드린 대로 9개소 아까 그 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녹지가 동구의 총 11% 정도라고 하면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시가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까지 되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일반적인 기성 도시들도 20% 정도는 내외 정도는 녹지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포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녹지가 적은 그런 측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동구의 녹지는 녹지라고 하면은 송림동에 위치해 있다고 송림동에 대부분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교는 사실은 뭐 유수지여 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면적은 많이 잡아먹고 있지만 실제로 공원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동구는 인천의 녹지 지역이 대부분 인천은 섬도 많고 바다도 많고 산도 많아요. 근데 단지 그게 동구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죠. 계양산도 있고 문학산도 있고 뭐 바다도 많고 한데 굉장히 동구의 바닷가 하면은 뭐 북성항이나 뭐 북항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랑은 거리가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구의 경우에는 개소화 면적에서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동구의 소공원은 8개소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를 비롯해서 이쪽에 이제 편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동구의 글린테이지가 높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화도진 공원, 송영 근린공원, 동인천 북광장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오픈 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그 대규모 전부인 것 같아요. 동구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는 공원 녹지가 단순히 나무만 심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생활 환경으로서 인식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가 복합 공간, 가서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적극적인 공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가장 나무가 많이 자랐을 때 동구를 살펴봤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동구의 녹지가 가장 번성했을 때를 저희가 관찰한 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구청 부분이 있고요. 송림 로터리나 뭐 동산로 벚꽃대로 있는 쪽, 교육청 부지나 주공아파트, 송림 주공아파트 있는 쪽, LH 인천 브리스힐 뭐 상가 건물 쪽, 또 송영 근린공원, 솔빛 주공아파트, 동인천 북광장, 배다리 헌책방에서 동구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이 쭉 돌아보면서 동구의 녹지가 생각보다 피부에 이렇게 닿는 측면에서 피부와 맞닿는 이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해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8가지 점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의 어떤 부분에 어떤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인도, 그리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또 주택, 일반 주택 부분들, 공원이나 광장이나 공장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지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녹지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동네 인근인데요. 보시면은 가로수가 여름에 한창 자랄 건데도 이제 아무래도 전정을 많이 하고 줄기나 가위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가 좀 앙상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가 좀 부족한 부분들, 녹시율이라 그래서 녹지 공간도 있지만 내가 눈에서 바라보는 녹지의 면적을 녹시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녹시율이 낮다는 건 피부로 느끼는 녹지의 면적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녹시율이라는 것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녹시율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녹지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녹시율 부분이 이제 가로수가 부족하고 양측 녹시율이 불균형하다든가 가로수의 간격이 이제 일정치 않다거나 잘 아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공간들입니다.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상가 앞에서 또 열심히 화분이나 이런 걸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녹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예, 이제 동인천 북광장이나 동인천 양키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조경과에서 많이 구청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로수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단독주택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녹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녹지나 뭐 공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면도로 여러분들 일반 주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뭐 이런 펜스라든가 재개발 지역 뭐 잘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좁은 도로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재개발 지역은 건물 다 철거해 버리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펜스 옆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요. 단독주택지의 녹화 부족 문제, 도로와 녹화, 지금 뭐 주차도 제대로 할 공간이 없다 보니 당연히 나무나 식물, 화단 이런 것들은 더 모자라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는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물론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들도 많이 심었고 녹지나 잔디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이제 단지 앞에 있는 부분들, 단지 내 앞 상가에 있는 부분들, 또 단지 옆에 있는 나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구 하면은 아까 송영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경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사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송영 근린공원이 면적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잘 쓰이지 않거나 조금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원래 거기가 이제 수도국산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 외에도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들이 아파트 단지에도 많죠. 재개발한 단지들이 주로 이 산등성이에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경사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옹벽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죠. 옹벽이 생기다 보니까 옹벽에는 당연히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차가운 느낌을 주고 공원 녹지의 성격을 할 수 없는 일부는 담쟁이나 뭐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기 해서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옹벽 형성으로 대부분 녹화가 부족한 부분이 좀 경관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처음에 조성해놓고 나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서 죽거나 풀밭들이 좀 이렇게 나대지가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너무 울창하게 자라버려가지고 밀림처럼 이렇게 방치되는 것도 그것도 방치고요. 또 풀이 안 자라가지고 나대지로 이렇게 토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나대지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느끼는 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밀림처럼 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돼서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다가 이제 운동시설들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수도국산 가는 길도 이제 보면 뭐 재개발한다고 아파트 펜스를 쳐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도국산 인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문제들,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은 여러 차례 뭐 얘기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지금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구청에서는 전략적으로 거기 이제 예전에 노숙자 문제도 많이 있었고 뭐 이제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이렇게 나무를 배제하고 또 가끔가다 큰 행사를 하잖아요. 화도진 축제 할 때 보면 그 거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송현 여름에 제가 동인천 그 축제를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축제 할 때마다 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그게 공간들이 작게 쪼개지는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여름철에 떼약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무가 아예 안 심어져 있는 것도 조금은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 문제죠. 공장 쪽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삭막하고 가로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더 삭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걷지 않는 뭐 그런 공간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장 경계부는 이제 공장들마다 다 울타리, 당연히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행 가로와 이게 단절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요즘 최근에 공장들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담장 녹화나 벽면 녹화나 뭐 바닥 녹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공원 접근성 좋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횡단보도 요즘 이제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량막들을 많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서 횡단보도의 그늘 문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상황들이 저희가 이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비포 앤 애프터로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는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나서 송림프라자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하고는 지금 동산도 부근에 그 LH 부지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지는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거면 단기간에 이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업 및 녹지 차원에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했을 때 다른 곳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대구도 답사를 가보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온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실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상점가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청에서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펜스만 쳐져가지고 굉장히 삭막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펜스의 디자인도 요즘 많이 신경 쓰잖아요. 펜스의 색감이나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공사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보행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인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가 내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녹화나 건물의 인면 녹화나 화단 배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녹시율이 높았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보행자들은 편안해지는 그런 공간들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녹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동산 휴면시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한 나무들을 이렇게 관목들을 잘 심어놔가지고 저희가 볼 때 시각적으로도 녹지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것들을 이 전에 파크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옹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옹벽들도 녹화 작업을 거친다면 조금 더 삭막한 느낌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잔디나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좀 방치되는 공간처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공간들도 당연히 조금 더 관리가 된다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원 입구 부분에 이제 운동시설들이 놓여 있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같은 데 가보면 이 담장에도 담장이 덕분이나 벽면 녹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펜스인 걸 잘 느끼지 못하게끔 많이 이렇게 장치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이나 공원 녹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는 공장지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라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예전에 제일모직 할 때 방직 공장이 대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그 제일모직이 있던 방직 공장을 굉장히 소중한 자기들 삼성의 뿌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완전히 방직 공장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하고요. 거기를 뭘로 쓸 것인가 했을 때 창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창업 또는 뭐 시금 업종, 뭐 카페, 세미나 뭐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탈바꿈시키는 게 삼성 창조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업 및 녹지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비워놓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공업 및 녹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원래 있던 공장 굴뚝 보이시죠? 공장 굴뚝을 그대로 살려놓고요. 공장 굴뚝이 있지만 전혀 상막하지 않게끔 주변을 이렇게 뭐 노천 광장이라든가 공업 및 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해서 상당히 좀 넓은 광장의 스페이스를 이렇게 관리를 해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 사람들한테 굉장히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 또 언론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인천에서 대구로 방문할 정도로 삼성 창조 캠퍼스가 관광객들한테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천 북광장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고요. 공장 인면이 뭐 그대로 드러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삭막함을 더하는 것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로수나 이런 것들, 완충 녹지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장의 어떤 차가운 뭐 이런 인면들과 뭐 메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 뭐 극복해 볼 수가 있을까 했을 때 현대 인프라코 주변에 가보니까 나름 조성을 깔끔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공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구에 공업 및 녹지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어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면 유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유휴 공간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거나 쓰이지 않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 유휴,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사실 뭐 개점 휴업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그래서 활용도가 낮거나 적합하게 쓰이지 않는 모든 공간을 말하고요. 도심 확장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이동, 이전적지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생겨난 빈 건축물이나 공간을 이제 유휴 공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유휴 공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방치돼 버린 것들, 낡고 못 쓰게 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었던 공간, 미이용 공간. 그 다음에 저이용 공간은 덜 이용하는 공간. 이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저이용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공간이냐, 미이용 공간이냐, 저이용 공간이냐에 따라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유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이 공간들은 버려져 있거나 쓰이지 않거나 방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그러면 그 공간을 시세보다는 조금 더 좀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거래된 가격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오래되고 낡고 못 쓴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를 탈바꿈시키면 그 공간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할 때 이 유휴 공간이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런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과정을 거쳐 쇠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바로 유휴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언론 보도나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공간들인데요. 원도심 내 쇠퇴 지역에서는 산업기능의 이전, 산업체의 이탈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비어지는 공실 또는 유휴 공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유휴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순천에 여기 보시면은 부읍성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성곽자리 있잖아요. 성곽, 오래된 성곽자리, 성곽 주변에 이제 낡고 못 쓰게 된 건물들이 많이 있던 자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재해석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광주 송정역 시장, 마찬가지로 시장 한복판에 이제 버려져 있던 공간들,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잘 쓰이면서 최근에 탈바꿈하면서 도시 재생의 어떤 수단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제 애착이 되는, 애착을 갖는 새로운 공간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로 드릴 것 같은데요. 송립프라자 부지가 지금 이제 기사도 나오고 저도 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4,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공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건축 용도는 1종 2종 근생이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했었지만 어쨌든 용도 지역은 공업 지역이고요. 공업 지역인데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 그래서 도시 계획적 툴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가능성 있는 땅인데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에 패션몰로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뭐 한두 개, 몇 개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각하면서 공장이 되면 어쩌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땅에 대해서 공원 녹지, 그러니까 동구의 가장 문제가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하고 쓸만한 공원 녹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 4,000평이라는 땅을 활용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논의를 벌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구청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아마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3천억인지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400억이란 뭐 소유되는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가격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 4,000평이라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를 바꿔보는 방법. 또 요즘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푸는 방법으로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라 그래서 거기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4,000평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일부를 쓰면서 일부를 공원 녹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공업 지역에 공업 용도를 하지 않은 것도 공업 용도를 들여오지 않고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녹지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 도입, 공원 복합화를 통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뭐 등등 해서 이 공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도 또 원하는 용도를 들여오면서도 비용을 낮추는 방법. 아마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를 했었고요. 또 되도록 제가 바라는 바도 동구의 공원 및 녹지가 워낙 적은 상황이니까 확보를 하되 비용이나 부담을 적게 가져가되 또 거기에 되도록 공원만 덩그랗게 있는 것도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조금 유리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해본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인수 교수님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녹지라고 생각하면은 흔히 풀과 잡목이나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 녹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인수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 도심의 녹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녹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 동구 녹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또 타 시도와 비교한 사례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송림 패션 아울렛 그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두 가지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안도 제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인수 교수님 발제에 감사드리는 의미를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토론자분들의 많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